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저기서 들어보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이 대포폰, 대포통장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질병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세포가 만약 한두 개씩 있다면 우리 몸에서 싸워서 이길 정도이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몸 전체 곳곳에 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대포폰, 대포통장은 이러한 암세포와 같습니다. 범죄의 온상인 것이죠.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결국은 대포폰, 대포통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혹시 작년에 개봉한 영화 시민 터키를 보셨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보를 캐고 총책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라서 더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결국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범죄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포폰, 대포통장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포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포폰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실제 사용자와 등록 사용자 명의가 다른 휴대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만들어지는데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위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 정보로 가입하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돈을 주고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인정되고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명의대여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역시나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결국 대포폰은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포통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포폰과 비슷합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금융거래, 돈세탁 등에 이용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포통장은 주로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좌를 대가로 넘기는 방식으로 유통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기 너무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수사 실무상 범죄자가 사용한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더라도 결국 대포폰,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진범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맙니다. 피해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은 금융기관에 전가되고 그 금융기관은 또 일반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모든 국가 구성원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만 음지의 장소에서 경제적 이득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범죄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서 1인당 피해 금액이 1,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늘려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은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편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거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라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와 금융권, 통신사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통신사들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가입회선 정리를 하였고 대포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회선을 직권으로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개설 가능한 회선수를 제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용이 범죄 행위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거래 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하고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포털 사이트 등도 규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대포폰을 없애기 위하여 휴대전화 통신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된 경우에 한해서 친인척 등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법원 판결 흐름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말단 조직원으로 가담하거나 인출책, 전달책으로만 가담하더라도 수년의 징역형 선고를 하거나 무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말단 가담자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도구이며 사라져야 할 불법 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포폰과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